이게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권이나 윤 총장 측 중에 어느 쪽의 악재가 될까요, 이게? 뭐 특별히 윤 총장 측이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추미애 사단 이성윤 검사장의 지하에서 이루어진 수사이기 때문에 악재가 될 건 없고 어쨌든 간에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주당 대표 부실장 이모 씨가 그 이낙연 대표가 전남지사 도전했을 때 당비 대납형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당원들을 많이 가입하는데 자기가 네네. 돈을 5천만 원 낸 혐의로 네. 지역 1년 2개월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나오자마자 4개월 만에 도지사 정부특보를 임명합니다. 사실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은 공무원, 정식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사면 받기 전에는. 공무 단임권이 제한이 되는데 4개월 만에 정부특보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유능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낙연 당시 지사 입장에서 너무나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낙연 후보의 종로지구당 사무실 복사기 대납 비용이 78만 원밖에 안 돼요. 불법 정치하면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벌금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78만 원은 많이 나와요. 벌금 30만 원. 이걸로 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범죄는 아니다. 뭔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걸 추궁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범죄 행위에 이낙연 대표의 연루 가능성까지 검찰이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공황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추론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종로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그러니까 뭐 복사기, 팩스 이런 거 다 같이 되는 그거를 이제 대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안 깔렸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낙연 대표 도장으로 이제 찍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5일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거운동이 바쁘니까 미처 계약하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이 됐는데 이건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에서 불법 정치자금 해당한다고 고발한 사건이에요. 액수가 작더라도 일단 한 거죠. 근데 검찰이 뭐 인지한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으로서 제가 추론을 해보건데 그때 지난 6년 전에 그 사건으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남한테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때도 자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뭐 검찰 뭐 이런 데로부터.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복합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치 금융정보 이걸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니 또 그때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년 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하고는 격의 없이 얘기하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깝게 됐습니다.